잠자리 때문에 첫 번째 이혼을 했고 두 번째에도 다른 이유로 잠자리 때문이네요. 저는 그날 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때는 서러워서 울었지만 이번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올해 52살이고 여성 속옷 브랜드 라벨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의 몸매는 꾸준한 요가 덕분에 40대 후반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회사는 15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명동과 강남에 매장을 두고 연매출 30억을 넘기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26살로 미국 보스턴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는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9에 했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10년은 평범하게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40을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부관계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중엔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민수는 오늘은 피곤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42살 되던 해여름 저는 참다 못해 민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몸이 안 따라줘서 그래. 병원이라도 가봐. 나이 들면 다 이래. 친구들도 다 그렇다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 40이었고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구를 혼자 사겨야 했습니다. 거부당한다는 건 이렇게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은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또 그 소리야? 윤희야, 제발 좀 그만해.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성욕 때문에 싸우는 부부라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33살 되던 해 가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혁이는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였고 더 이상 부부로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그렇게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출근해서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엔 요가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정민은 저보다 2살 어린 41살로 역시 이혼녀였습니다. 정미와 또 다른 친구 수진이와 셋이서 자주 만나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외롭지 않아?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롭지, 많이. 그럼 한번 우리랑 같이 갈래? 재밌는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디? 호스트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스트바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제 테이블을 담당한 남자는 준호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니 긴장이 풀렸고 준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돈은 1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분 정도였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호스트바를 찾았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죄책감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잘 풀렸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8살 되던 해봄, 정미가 골프를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정미의 성화에 못 이겨 용인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등록했습니다. 몇 달 후 정미가 실제 필드에 나가보자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도 어느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5월 중순이었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캐디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 투섬으로 예약하셨는데 포섬으로 조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티박스로 나가니 2명의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60대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제법 컸고 짙은 눈썹에 오똑한 코,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운드를 돌면서 진우 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수입차 딜러를 운영한다고 했고 골프를 10년 넘게 쳤다며 스윙 자세를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후반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데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솔직한 눈빛에 이끌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틀 후 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 씨, 저번에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그렇게 저는 진우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저녁은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진우 씨는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는 제 원피스 차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는 이혼 경력이 한 번 있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진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희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윤희 씨한테 끌려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몸을 탐험했습니다.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어루만지고 아래로 내려가며 제 몸을 깨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요?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진 그 시간 동안 저는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진우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희 씨, 정말 좋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진우 씨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저녁을 먹고 그의 집이나 제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침대에서 정말 노련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진우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한강 유람선에서였습니다. 윤희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재혁이는 영상통화로 축하해줬고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우 씨의 욕구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향했습니다. 한 번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하는데 욕실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뭐해? 윤희야, 한 번 더. 그날 밤 우리는 총 3번을 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한 번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요구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좀 쉬자. 피곤해. 윤희야, 제발. 나 너무 하고 싶어. 그는 제 몸에 손을 올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 졸기도 했고 서류를 검토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특히 주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주말이면 더 왕성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깨우며 시작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또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지구력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0분은 기본이었습니다. 길 때는 50분까지도 갔습니다. 처음 10분은 좋았지만 20분이 지나면서 전 이미 지쳐가고 흥분이 떨어져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진우 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나 이미 됐어. 조금만 더.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또다시 침실에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30분째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이제 그만. 윤희야, 나 아직 안 됐어. 조금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행 같았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진우 씨와 2번이나 관계를 가진 터라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계속 하품이 나왔고 중요한 수치를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다 회사까지 망치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진우 씨가 와인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2잔 마시고 나니 진우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희야, 진우야, 오늘은 정말 안 돼. 너무 피곤해. 그래도 조금만.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밀쳤습니다. 진우야, 제발 좀. 매일매일 이러면 나 죽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매일 해야 돼? 나 진짜 힘들다고.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어젯밤에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진우야, 나도 좋아. 당신이랑 있는 거. 근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래 하면 나도 힘들어. 난 이제 50살이야. 알아.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기분을 더 생각할게. 횟수도 줄이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로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밤 그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미안한데 나 정말 못 참겠어. 그날 밤도 30분이 넘게 이어졌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넉 달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정미가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 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어? 정미야, 나 너무 힘들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정미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쳤네. 매일? 그것도 그렇게 오래? 윤희야, 그건 학대야. 당신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거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진우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나 진짜 힘들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아. 윤희야,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 진우야, 사흘 참았다가 다시 매일 하는 게 노력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만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떡해? 나는 로봇이야?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이랑 이건 별개잖아.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하던데. 진우 씨가 불쑥 내뱉은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다른 여자들? 아, 그게 아니라. 진우야, 당신 전 여자친구들도 이렇게 했어? 응. 근데 다들 처음엔 좋아했어. 처음엔. 그리고 나중엔? 진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전 남편도 제가 원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욕구만 채우고 싶었고 거부당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이제야 민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정미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윤희 씨,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격 차이요. 그리고 성생활 불일치?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혼해요. 진우 씨는 맥주를 마시다가 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혼?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씨, 몇 번을 기회를 줬어요? 매번 똑같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희 씨, 미안해요.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로 안 맞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겨우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한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52살 2번 이혼한 여자. 일주일 후 저는 정미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와인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야, 요즘 어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윤희야, 너 아직도 자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책? 그것도 있지. 근데 요즘 자꾸 전 남편 생각이 나. 강민수? 응. 내가 민수한테 똑같이 했던 것 같아.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민수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문득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어졌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민수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저 윤희예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민수 씨, 괜찮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좋아. 언제가 편해?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민수는 조금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순한 인상이었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커피를 받아 앉으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민수 씨,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무슨 사과? 결혼 생활 때 제가 민수 씨 기분을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민수 씨가 힘들어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희야,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제가 더 이기적이었어요. 요즘 그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이제 과거는 잊자. 서로 용서하고. 민수 씨,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재혼했다가 8개월 만에 또 이혼한 이야기를요. 헐, 진짜? 무슨 일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너무 자주 원했어요. 매일. 그것도 오래.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일? 50 넘어서? 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구나. 윤희야, 그럼 너도 이제 내 기분을 알겠네. 민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우린 서로 이해하는 거지 뭐.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희야, 가끔 연락하자. 친구처럼.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민수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희야, 너 요즘 외로워? 가끔요. 근데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해요. 나도 그래. 근데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요? 그냥 가끔 호스트바 가요. 호스트바?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애들이 술 따라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곳이에요. 돈은 좀 들지만 외로움 달래기엔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호스트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미나 수진이와 함께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지훈이라는 29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20분 정도 이어진 그 시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52살이 되던 해여름 저는 재혁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혁이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재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재혁아, 저는 아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와서 재혁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이는 MBA 과정을 마치고 미국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재혁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지난 1년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재혼했던 일, 진우 씨와의 문제, 그리고 이혼한 일까지요. 엄마,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재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혁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가끔 정미나 수진이를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 호스트바를 찾았습니다.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53살 봄,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희 씨,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갱년기요? 네. 50대 초반이면 정상이에요. 요즘 증상 있으세요? 최근에 성욕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갱년기 증상 중 하나예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실 성욕이 줄어드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정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나 갱년기래. 헐, 진짜? 나도 작년에 시작됐어. 너도?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 오히려 성욕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서 편해. 정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호스트바에 가는 횟수를 점점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요. 성욕이 줄어드니 굳이 자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친구들을 만나고 민수와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53살 여름 저는 회사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편안하고 기능성 있는 속옷이었습니다. 발표회는 성공적이었고 백화점 바이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컨셉 정말 좋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사업에 도움이 되다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53살 겨울, 재혁이가 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에밀리야. 에밀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25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에밀리예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에밀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고 재혁이와는 회사 동료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재혁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민수를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도 줄었고 그에 따라 갈망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54봄 재혁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함께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보스턴 근처의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혁이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에밀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야, 울지 마. 화장 번져. 옆에 앉은 민수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눈물이 나와.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재혁이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혁이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민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이제 손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민수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쉰낸 여름 재혁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에밀리가 임신했어요. 진짜? 축하해. 저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3개월이에요. 내년 2월에 출산 예정이래요. 아이고, 우리 재혁이 아빠 되는구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를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와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할머니 된대. 진짜? 축하해. 친구들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축하 자리를 가졌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쉰넷 가을 저는 회사에서 1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5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호텔에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쉰넷 겨울, 저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손주를 볼 것이고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민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건배. 쉰넷, 저는 이제 제 삶을 사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 씨와의 결혼, 그리고 이혼,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들, 민수와 다시 친구가 된 일, 갱년기를 맞이한 일, 재혁이의 성장,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걸 겪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성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욕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제가 욕구를 채우지 못해 힘들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상대방의 과한 욕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욕구의 크기가 다르고 그걸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나이가 들면서 성욕도 줄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 덜 집착하게 됐고 다른 것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회사, 친구들, 재혁이, 그리고 곧 만날 손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내년이면 손주를 볼 것이고 그 후로도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54살 2번 이혼한 여자, 하지만 여전히 꿈꾸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서윤이입니다. 덤덤히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